소개받은 회장 윤목남입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작가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식에서 자신의 글을 이끈 질문이라고 제시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두 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지난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군인의 국회 난입 상황이었고, 또 다른 장면은 지난주 토요일 밤에 국회 앞에서 100만의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사태를 가장 민주공화국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37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변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 민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담담히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준비된 발간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시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은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민변에서는 2024 한국 인권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인권 보고 대회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위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입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최상병 특검법은 바로 그 외압 행사의 장본인이었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어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공천 개입 폭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려는 특검법 역시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방송법 등 수많은 개혁 입법들도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습니다. 이 공화국 이후 최다의 거부권 행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북간 긴장은 어느 해보다 고조되었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무인기를 띄운 게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제보입니다만은. 이런 군사 대립은 물론이거니와 언론 탄압에서도 눈에 띄게 노골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통해서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은 인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인권을 포함한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 분야 역시 후퇴를 거듭하였습니다. 아리세를 통해서 드러난 이주노동의 문제, 즉 이주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중지위의 열악한 노동환경, 성평등의 후퇴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미비 등 여성인권의 후퇴, 차별금지법 무산 등 다양한 퇴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나마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은 사막의 단비 같은 소중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열망과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인권보고대회는 그런 노력을 모두 지배하게 보고 다시금 나아갈 방향을 가다듬겠습니다. 오늘 보고대회를 포함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변 변호사들의 각 분야의 이슈들을 지배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2024 디딤돌 걸림돌 선정 결과와 그리고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이슈에 대해서도 별도로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와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상희 준비위원장님, 사무처 각 준비팀, 그리고 원고 작성, 감수, 디딤돌 걸림돌 선정위원회, 그리고 참여한 패널분들 모두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 빛나고 소중해 보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알듯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밝은 날이 어느새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내디딥시다. 감사합니다.